지금이야 부평 톨게이트 지나서 계산중앙교회 그 앞에 큰 번화가 돼가지고 플러스가 있고 그 앞에 호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5년 전에는 그 지역이 자화를 신지 못하면 다닐 수 없었어요. 그 지역이 온통 뭐냐면 돈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개척할 때 그러니까 제가 34년 됐습니다. 개척하기 1년 전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제 친동생이 있고 결혼을 했는데 서울에서는 뭐냐면 집을 얻을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방 두세 칸 있는 데를 갈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부터 34년 전에 보증금 200만원 전체로 가야 될 곳이 바로 지금 얘기한 인천 계양구 작전도 우리 부평제일교회 그 옆이었습니다. 부평제일교회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우리 이철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을 때 단독주택을 얻어가지고 몇몇이 얘기를 보다가 좁아가지고서 마당에다가 천막을 쳤어요. 천막 칠 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들은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은 중풍으로 12년 11개월을 앓으셨어요. 중풍을 이렇게 앓다 보니까 처음에 한 1, 2년 길게 3년 정도는 집안 어른들로 찾아오고 이웃분들이 찾아오는데 3년 지나가니까 오는 소리들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버님이 아프시고 가장이 생활을 못하니까 생활을 못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고학을 하게 됐고 또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대전에서 남대전 성결교회를 다녔는데 누님이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여러분도 잘할 것 같았어요? 못했을 것 같아요? 사실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성적표를 받아봤는데 약이 2개고 전부 가더라고요. 그 정도면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못한 편이죠. 근데 잘한 사람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저보다 못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이혜석입니다. 그 친구만 이름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억이 못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못했고 제가 그보다 좀 더 잘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모르시니까 모르잖아요. 저희 누님이 저보고서에 성적표 안 가져오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꾸겨가지고서 갖다 줬다가 얼마나 여기다 맞았는지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부를 잘못했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좀 하고 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개구장이었고 좀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지금이야 뭐 여러분들 그래도 용돈을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받는 처지지만 그 당시에는 용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어느 교회에서 구슬치기 해가지고 돈 따고 딱지치기해서 돈 딴 거 가지고서 용돈 쓰고 그럼 꽤 굉장히 한 편이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나 4학년 때는 얼마나 아이스케이크가 먹고 싶은지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저 장수가 가겠습니다 했더니 얼굴을 쭉 쳐다보더니 저 친구가 나이가 너무 어린데 하면서 집이 어디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을 같이 그 아저씨가 집까지 와서 보더니 이 동네 사는구나 해가지고 아이스케이크를 통을 줬는데 그 당시에 아이스케이크 1원이면은 2개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 팔면은
배가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떼기통을 냈는데 아이스 떼기라는 말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큰 길거리에 가서 아이스 떼기라니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야 이 자식아 아무도 없는 데서 아이스 떼기 하면 누가 사냐 하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면서 1시간 정도 가다가 저 대전에 가면은 산내에 거기에 그 여름에 그 냇가에 물려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이스기들을 파는데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말이 나오기를 아이스깨기요 하면서 목소리까지 싸게 하는데 하루에 얼마를 이익을 남겼는가 하면 300원에서 500원을 남겼습니다. 그 당시에 300원에서 5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으로 받는 것보다 병으로 받는 게 훨씬 마진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늦게 병으로 받으면은 고물상이라는 물건을 받는데 고물상이 물건 닫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자루에다가 병을 담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알면 큰일 나니까 살짝 마루미꾸녕에 담은 데 숨겨놨는데 한 달 만에 들켰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야단치면은 절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케이크 장소를 딱 끝내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 중에 제 친구가 대전 지역에서 음식점을 크게 한다는데 네 집 뭐 하는데 보니까 누룽지를 잔뜩 가져왔어요. 누룽지가 얼마나 귀했는데 야 뭐하냐 했더니 식당을 하는데 얘기를 보니까 식당을 꽤 크게 해요. 야 그러면은 누룽지 좀 많이 좀 가져와라. 가져오시겠대. 그래서 누룽지 가져온 걸 가지고서 제가 팔았습니다. 누룽지를 어떻게 팔았는가 하면은 저 혼자 팔면은 수급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뒤에 좀 힘 좀 쓰고 키가 큰 애들한테 요거 팔아주면은 얼마 남겨주겠다 하니까 힘 안 들이고서도 저절로 팔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팔다 보니까 제 친구가 부모님한테 들켜가지고서 이제 못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책은 안 가져오고 가방에다가 누룽지만 참씩 가져오니까 부모님이 눈여겨봤다가 야단을 쳤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없어가지고 한 몇 달 정도 있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뭐가 유행했는가 하면은 사탕이 유행했습니다. 기다란 짝대기에다 동그란 사탕. 원동 초등학교를 내가 다녔는데 바로 그 옆에가 뭐냐면 중앙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탕을 사가지고 도매를 떼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1반부터 11반 있는데 11반에 제가 각 반마다도 아까도 얘기한 대로 책임자를 딱 둬가지고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혼자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판매된 이익금을 나눠주니까 저는 앉아서 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1반에서 수급을 나눠준다 해가지고 때렸는데 이게 코피가 터지니까 울고 왜 뭐냐 얘가 때렸어 왜 때렸냐 돈 안 줬어 돈이 뭐냐 사탕값이 뭐냐 하다 보니까 저를 찾아가지고 교무실에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볼을 쓰고 있는데 교무실에 오시는 선생님마다 전부 주석부가 아주 머리를 때리면서 네가 그 사탕장에서 나한테 때리는데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버님하고 어머님을 모시고 오라가는데 제가 우리 둘째 누님을 오라 해가지고 저보다 나이 차이가 많지 않으니까 누나 절대 얘기하면 누나한테 야단 안 치지 내가 가만 안 들을 테니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누나한테 와서 했더니 누나는 기가 막히죠. 지금도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생활기록부에다가 선생님이 쓸 것도 많은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요. 학생의 덕분에 언급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업하기란 동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초등학교를 못 나오시는데
저희 증조부하고 고조할아버지가 그 전에 교수로 하셨지만 포목상을 했습니다. 유광순 여사, 충남 천안 경천 그 지역이 제가 본 적이 있고 아버님이 다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유광순 여사가 우리 아버님 어렸을 때 어버이셨다 하시잖아요. 다 집안들이 매봉교회가 기억되고 하죠. 그래서 저희 집안 어른께서 3.1만세 사건 때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 태극기하라고 천을 내리셨대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하고 중조할아버지가 거기 연루돼가지고 같이 도망을 가셨는데 그날이 저희 기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공부를 못하셨어요. 그냥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냐면 아버님 장사하는 스타일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다니게 되고 했을 때 제가 대전상고를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조금 알았었는데 우리 이성상 선교사님도 대전상고 나오셨고 이유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유연 뒤에 계시네요.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대전상고를 우리 학교장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간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검사장실에 제가 좀 있다가 검사실에 발령이 났는데 참 취직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그 당시에 직을 얻다는 계약직인데 임시 고용직으로 제가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인간관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크게 오늘 제목을 한다면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 자기의 주어진 여건에서 두 번째는 목적과 목표를 갖고 하자 세 번째는 조화를 이루자 이 조화라고는 내적 조화가 있고 외적 조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이 시간에는 제가 최선을 다하자 주어진 여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검찰청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대전상고를 다닐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타자를 잘 찍었습니다. 제가 타자를 얼마나 잘 찍었으면은 검찰청에 여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직원 타이피스트 빼놓고는 제가 그렇게 잘 쳤어요. 그래서 이 타이프를 열심히 잘 치다 보니까 우리 검사뿐만 아니고 다른 검사님들이 저한테 타자 찍을 거를 주시면 그 타자는 뭐냐면 검찰청에 소리가 들어와서 구속이 되건 불구속이 되건 반드시 기소하고 불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소는 용서를 해주든지 또 죄가 없든지 해가지고 뭐 처리를 기소 안 하는 게 그거고 기소는 벌금이든지 재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소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냐면 공소장을 써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타이피스트를 째야 되는데 거기에 1호 검사실부터 8호 검사까지 있는데 타자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서무과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 검사실에서 다 찍고 난 다음에 다른 검사실에서 부탁 들어오면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제가 그걸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여기서 내가 이해할 거 고시 공부는 하지만 정식적으로 한번 내가 시험을 보자. 공부 좀 했어요. 그러면서 형법, 사기하면 형법 347조, 남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해입니다. 형법 319조. 절도도 단수절도, 특수절도 쭉 있는데 특수절도는 331조. 지금 40년 전이지만은 제가 웬만큼 형법 몇 점 몇 조 사항을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법조항을 아주 외우시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님들이 저한테 서류를 주면은
제가 몇 점 몇 탄까지 해가지고 타자를 다 찍어서 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셨던 분들은 제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도장까지 저한테 줘서 물어보면은 요거는 징역 2년 할 겁니다. 1년 6개월. 자, 한 분이고 징역 얼마 하면 좋겠냐? 예, 제가 보기에는 1년입니다. 1년을 해라 하면 도장도 저한테 맡겨가지고 일단 다 찍었어요. 그렇게 제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모셨던 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번 6월 달에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수석부회장,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현병대 수석부회장이 1973년도에 제가 1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분을 제가 이제 모셨을 때, 그분은 영등학교의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검찰청에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한 것을 늘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를 얘기하시더니, 자, 한군, 자네는 이 검찰청에 있을 타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많이 올라야지 나중에 뭐 일반 직원 돼서 과장, 국장도 되겠지만 검사가 되지 않을 바에는 일반 기업체에 가서 사업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 당시 검사님이 추천을 해주고 사실 검사님들이 절대 재정보증을 안 써줍니다. 재정보증까지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역회사에 제가 들어가서 무역일을 배우면서 사업하는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 장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하면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문자가 왔어요. 한장로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해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굉장히 감사하죠. 근데 김원배 총장님하고도 어제 한번 얘기 들었는데 6월 한 초순이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팀 때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 미국 갔다가 그때 시점인데 나 광화문에 잠깐 드릴 텐데 차 한잔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광화문 부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먹고 난 다음에 1층으로 내려갔죠. 국밥부터 오셔가지고 찬전하면서 한장고 1억서좀 하네 그러면서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1억서를 안 썼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업도 하고 성시하고도 기도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분이 또 어떤 일을 또 시키면 또 힘들 텐데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일부러 피했는데 6월 중순쯤에 긴급히 와서 연락이 왔어요. 비서실에라고 하면서 빨리 1억서 내고 신원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민주평화통일 상임위원으로 저를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9,9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가. 그 중에서 상임위원 중에서도 저를 종교 쪽에 특히 기독교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한 40이지만은 그 분과가 있는데 그곳은 원불교, 불교, 천주교부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기독교에 들어가서 요즘은 그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도 있고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 들어가서 지금 자문도 같이 하고 하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 상임위원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들어왔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으로 민주평통 자문에 들어갔고 다른 사람들은 뭐 수십 년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집에 있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또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부러 하려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찾아오셔서 이력서 내라고 하고 그분이 먼저 이렇게 임명을 해주셨을 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이와 같은 결과는 어떤 결과가 될까 했을 때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얘기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자. 이 얘기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일을 배우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82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외국에 쭉 다니다 보니까 특히 태국에도 방콕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습니다. 뭐 들어봤는가 하면 80년 초에는 태국에서 제일 유명한 상품이 악어 핸드백하고 지갑 벨트였어요. 그때는 중동풍이 한참 들어가지고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가기 전에 트렌즈 타면서 내려놓는 곳이 방콕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처럼 가져가는 게 악어백 지갑 벨트인데 제가 태국에 와서 쭉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사가는데 여쭤봤더니 이게 한국 가면 큰 돈이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은 방콕에 있으면서 악어백 공장부터 쭉 다녀오고 난 다음에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해가지고 한국에 가져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세금계산서를 정식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게들이 뭐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그 매입자료를 안 받고 그냥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와도 매입이 잡히다 못하고 팔 수가 없어요. 30만원 미만 정도 되는 데만 뭐냐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네방에 있는 가게를 쭉 다니면서 조금 물건 사고 그 간이계산서 주소 가지고서 가짜로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거는 장사는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제가 그 전에 외국을 쭉 다니면서 제가 꼭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혼자는 안 먹습니다. 먹어도 초등학교 때 나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에 갔다 오면 선물 사가지고 옛날에 모셨던 검사님들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검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냐고 하면 다들 반갑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타자를 많이 쳐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고맙다고 봉투를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아버님이 중풍하고 정말 생활이 어려워도 돈 봉투를 받지 않았고 제가 당연히 할 것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한테 저한테 그래도 주신 분한테는 제가 나중에 어려운 일 있을 때 부탁드릴게요. 그때 도와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님들이 그게 인상이 깊었는지 제가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찾아뵙고 하면은 그분들이 뭔가 저를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화점에 납품을 하면은 세금기수를 저절로 받는데 백화점에 한번 납품을 해보라고. 그 당시에는 롯데백화점 본점하고 현대백화점이 막 생겼을 때예요. 백화점이 많지 않을 때인데. 그래서 롯데백화점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오더되는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이 물건 저희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롯데백화점 1층 어느 데든지 백화점 1층이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자리. 바로 그 옆자리는 황금자리입니다. 거기 한 평이 다른데 10평 정도 나왔겁니다. 그 자리에 한 5평인가 6평을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태국서 아버 핸드백 벨트 매장 코드를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고 얘기를 하셔서 또 얘기를 드리게 되고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외국에 많이 사시잖아요. 지금이 아니라 중국에 마음대로 다닐 때지만은 80년 초반 애들은 중국에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청와대에서나 이제 안교부에서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공산권에 보내자.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좀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교부에 제가 승인을 받아가지고 80년 초부터 제가 공산권을 다녔는데 우리 그 김대열이 청도죠? 네. 청도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직통이 안 되니까 홍콩 통해가지고 가면은 또
1년에 2번씩 중국 광주에서 무역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큰 페어가 중국 광주에서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죠. 가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안 받아줬습니다. 뭐냐, 납치셔서 왔는데 어떻게 무역이 되냐고. 그때부터 저희가 중국하고 제가 무역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 한국에 가보면 큰 호텔 보면은 도자기, 사람만큼 큰 도자기들 있죠. 그 도자기를 제가 제일 먼저 수입을 했고, 또 중국 하면 뭡니까? 비단이죠. 비단도 제가 제일 먼저 수입을 했습니다. 85% 실크비야 미만이면 수입이 됐거든요. 15% 이상을 다른 자수나 그림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수입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상품을 저희들이 쭉 수입을 했는데, 그때 현대백화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냐, 85년도에 미나리 사건이 있었나요? 85년도가 6년도에 그때 미나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굉장히 한국에 대한 붐이 일어났습니다. 또 88 올림픽 전에도 한국에서 중국 붐이 일어났고, 그래서 현대백화점 책임자하고 롯데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중국 물건을 한국에 와서 중국 상품전을 하자, 그런 기획을 저희가 했고, 또 한국 물건을 중국으로 가져가자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저보고 한국 상품을 중국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중국 전시관, 한국 전시관을 만들어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국어하고 관계기관에 얘기했더니 어렵다고. 어떻게 한국 물건을 중국에 가져가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 물건을 한국에 와서 행사하자 했을 때 어디서 했는가 하면 현대백화점 본점, 압구정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돈도 어려웠는데 현대백화점에서 그 당시 한 2억은 성금도 주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중국 상품전을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시작하고, 이게 너무도 히트를 쳐가지고 전국에 있는 백화점들을 참 중국 상품점을 해달라 해가지고 섭외가 들어와서 전국의 백화점에서 저희들은 그 성금 받고 보통 8천만 원, 5천만 원, 아주 적은 데는 3천만 원 받고 미리 계약금을 받고 중국 상품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중국 상품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붐이 일어났습니다. 외국 상품 붐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 상품전, 베트남,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쭉 했는데, 롯데백화점은 뿔이 들어왔어요. 왜 현대화만 하자고. 롯데를 제일 먼저 들어왔는데, 그걸 뭘 해드리면 좋습니까? 했더니 영국 상품전을 좀 해달라고. 그 당시 이용구 씨가 대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맥파도 동원하고 영국에 이벤트를 했을 텐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참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외국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외국어가 좀 짧습니다. 유엔 총장은 반기문 총장이 유엔과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벌써 30년 훨씬 전입니다. 저하고 충청북도 동양이기 때문에 형 동생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아까 피지에서도 오신 분 누구 있대? 예. 피지도 마찬가지로 남태평양 통과에다가 명예양소로 가기 전에 피지에 관할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지가 통과가 보니까 피지 관할이더라고요. 대사관이. 그래서 형, 피지 대사관에 누구 있어? 그랬더니, 거기는 옛날 레바논에 도공수가 5년 동안 옹유했잖아. 근데 그분이 군 출신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정형사가 있어. 왜? 그래서 이래 했더니, 그럼 정형사를 좀 찾아가봐. 그래가지고, 제가 정형사를 만나가지고, 명예영사를 했었는데, 그 반기문, 그분은 영어를 참 잘합니다. 근데 저는 영어를 못하다 보니까 동생은 좀 영어 좀 잘하지 하는 얘기를 좀 자주 했어요. 근데 영국에 가서 제가 특급 호텔을 모아가지고 그 여러 가지 수입을 하고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좋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어찌 물어보려고 호텔 교환원한테 수화기를 들고 나온 다음에 전화를 했더니 잘 못 알아들어요. 영국 교환원. 무슨 말인지 가시겠어요? 제가 영어가 서툴다 보니까 동남아인 좀 후진국 나간 줄 알고, 제가 뱉은 얘기하니까 제가 영어 못한 건 생각 못하고 Can you speak English? 이랬어요. 영국 교원은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영국에 있는 특급 호텔 교환원 보고서 영어 할 줄 아냐고 하니까 장난하는 줄 알까? 소리를 빽찌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영국이야. 그래서 얼른 뽑고 난 다음에 그날 점심 때 이영훈 부대사가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하고 아주 배꼽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국 상품전, 프랑스 상품전 해가지고 전 이벤트를 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상품이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팔다 보니까 남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럽 쪽에 있는 상품하고, 동남아, 중국 쪽에 있는 상품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수십 나라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 지금까지 장사 주시면 감사하는데, 이 재고는 어떻게 팝니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기도하는 건, 야, 뭘 걱정하냐. 실크로드가 있잖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가셨죠?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실크로드전으로 했습니다. 그래, 롯데백화점에서 실크로드 하자 했더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재고들을 전부 실크로드전으로 하니까 동서문화 상품을 다 팔 수가 있잖아요. 짝도 잡고 남은 것까지. 그래서 행사는 이벤트가 했었는데 그때 저는 늘 생각할 때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자 목표하고 목적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등학을 하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화를 이루자 했을 때 이 조화라는 것은 내적 조화하고 외적 조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얘기드린 것은 외적 조화입니다. 외적 조화는 뭐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쭉 친구들을 보더라도 공부 잘한 친구들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주 공부 잘한 친구들은 보니까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는데 저같이 공부 못한 사람들이 사업을 잘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사업하는 즉 여러분들이 그룹을 리더에서 사회적 적응을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뭐냐면은 남한테 서로 배려도 해주고 따뜻하게 하고 조금 손해보고 저희 아버님은 정말 어렵게 지냈지만 길거리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점상들이 있을 때 물건 사잖아요. 절대 물건 못 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못 갖게 했습니다. 뭐냐면은 사는 사람이 좀 상한 물건, 좀 싱싱하지 않은 물건을 사줘야지 판매하는 사람은 생업이다. 그 사람은 삶을 하기 때문에 생활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조금 들고 오면 된다 해가지고 절대 물건 못 고르게 하고 깎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제 아버님 중풍을 앓고 계실 텐데도 꼭 점심 때 지나가는 행사들이 있으면은 뭐냐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밥을 지어서 대접을 했어요. 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다쳤을 때 보면은 영어에서 다투지 않았는데 우리 없는 정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어머님이 짜증을 내고 했던 것을 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까지 이 연봉까지 그래도 직원들 한 300여 명 같이 일을 하면서 남성계 전국회장까지 이르게 된 통계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되고 또 이따도 얘기 드렸지만 저희 아버님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열심히 부모님 섬기면서 하는 걸 보고 아버님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요 얘기를 한번 하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풍을 앓다 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중풍에는 별 얘기가 약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마 수백 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소가 오줌을 넣으면 소 오줌을 받아 먹으면 낫는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요. 양동이 가지고 소 오줌 줄 때까지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1시간이나 2시간이고. 그래 오줌을 떠올려 쫓아가면 벌써 뒷발질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쩔쩔맨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신문도 배달로 해보고 여러 가지 했을 때 돈 생기면 아버님 드리려고 제가 먹던 것도 안 먹고 아버님 드리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님, 부모님을 이야기, 효도에 대한 이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주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 생활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하다 보면 우리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내 개인주의로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각자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까운 친구들하고 또 이웃들하고 어른들하고 잘 사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리더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번에 오신 분들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을 멘토만 사게 되면 여러분들 출사합니다. 우리 김홍배 청년은 얘기했잖아요. 저분 사귀려면 돈으로 사귀려면 여러분들 못 사깁니다. 엄청나게 바쁘십니다. 여기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 김홍배 총장님만 딱 붙잡으면 여러분들 저분도 대통령까지 움직이는 분입니다. 근데 멀리서 우리가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번에 오신 분들, 가까운 분들, 이분들하고 늘 관계 얘기하면서 멘토를 하세요. 그리고 가까이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강사님들 알고 계시면은 문자라도 하루 안부 문자라도 보내주시면은 그분들은 뭐냐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문자라도 보내주시고 통화하기는 어렵잖아요. 너무 갭이 있으니까 이럴 때 문자라도 하고 이메일까지도 한다면 더 좋고 편지를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럴 때 한번 찾아가서 조그만 선물을 찾아가면 100일에 100명은 아마 다 도와줄 겁니다. 총장님 그러시죠? 예,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 지광식 목사님 그러시죠? 유영 목사님 그러시죠? 예, 뭐냐면 우리가 가까운 분들하고 인간관계 이걸 맺으면 제가 보기에 성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도 이천희 목사님을 모시고 있지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우리 목사님을 제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우리 목사님 좋겠다고 저한테 야단 납니다. 저한테 멱살 잡힙니다. 네. 뭐냐면 오시는 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가지고 섬긴다하면 윗분들이 뭐냐면 뭘 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러시죠? 제가 또 남성계 정동연합회 전에 중주회를 하고 있지만 제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한다 하면 제가 가만 안 내버렸어요. 나이가 많은 건 너 할 건 왜?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저절로 뭐냐면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조아리로는 내적하고 외적이 있을 때 인간관계 우리가 친구들하고 사귀면서도 따뜻하게 한마디 더 해주고 어려울 때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위에 멘토를 새기면서 그분들을 잘 숨기면서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룹을 이루어서 성공하지 말라 해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잘 될 때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저도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가 하면 또 얼마나 재밌었는가 하면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면서도 스펙 과정을 7군데를 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제가 회장을 하고 대학원을 서강대학교는 간사를 하고 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명지대학교, 아주대학교 또 어디 있나 한 8군데 제가 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사귀었더니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덕이 안 됩니다. 때로는 주일날 골프를 치는데 간사장이다 보니까 골프는 못 치지만 안 갈 수가 없고 그러다가 제가 1982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1995년도에 논노가 부도나면서 저희 처족도 사회가 납품을 하게 했는데 제가 보직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32억 정도를 맞아서 회사 건물도 다 경매당하고 아파트도 경매당하고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도 석유동이요.
제일 그 앞에 뭐냐면 아주 부자들, 권력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앞에 보란듯이 마주보고서 집을 졌어요. 그 집도 경계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해가지고 한 2년 동안은 경매대에서 집다리가 돌아다니기 전까지는 거기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돈이 없다 보니까 그전에 알았던 분이 이제 검찰청에 이제 계장으로 있던 분이 자기 친구가 집이 있는데 방이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해가지고 6개월 동안 방 한 칸에서 내가 살았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뭐냐면 그 인간관계로 인간적인 걸로 그쪽에 열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는 이쪽에서 마주보고 방 한 칸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들 둘이나 아들들 마주보고서 자녀는 서로 발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 이삿짐이 많다 보니까 이삿짐 센터에다가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보관해가지고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어려울 여건인데 이때 우리 교회에 노성환 장로라고 있어요. 우리 회사 직원 출신입니다. 저는 제가 그전에 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그분들을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제가 취직을 해준 사람들이 35명이더라고요. 재정보증 서준 사람들 꽤 되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을 제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독립체 사장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적게는 1억에서 2억, 많게는 한 7억 정도에서 6억 정도를 10원 한 장 안 받고 매장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게 노성원 장로는 인천 지역을 때렸어요. 제가 부도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저 찾아왔어요. 사장님, 제가 평생 지금까지 하면서 아파트를 작동했습니다. 계산중앙구에 옆에 콩프로서 뒤에 있는 느서울 아파트입니다. 28평짜리 아파트인데 이 집문서를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장로님이 다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데 가게수가 지금도 쓰나 모르겠는데 500만 원짜리 100지로 10장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쓰십시오 하면서 가져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아까 제가 외적 조화를 잘 이루어나게 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잘 아는 그 당시에 장관님이 제 소식을 들었어요. 한 사장 어려운 일 겪었다는데 왜 얘기 안 해서 점심이나 좀 같이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내가 뭘 좀 도와주면 좋아 얘기하길래 사정 얘기하면서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요거 가지고 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은행에서는 뭐냐면 신용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데 다른 데로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길이 되겠습니까? 했더니 무슨 얘기야?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사촌 동생이 이사로 있었는데 그 은행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보를 해가지고 5억을 잃었습니다. 예. 우리 노소원장은 제가 다시 사업이 실패오면은 집값은 8천만 원밖에 하는데 5억을 날려야 되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집을 담보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노소원 장로입니다. 또 그런 분도 있었고 그 전에 보면 누가 어렵다고 하면은 제가 지갑채 택시비만 빼놓고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눠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제가 어렵던 얘기를 듣고 저를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경매되고 회사가 지분 발악한 전에 살았을 때 그때 다시 사고를 하게 돼서 아파트도 장악하고 95년도 12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2003년 한 7년 만에 제가 부평 우리 가열교회 우리 이천의 목사님 모교회입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는 그 건물을 대지가 2096평이고 건평이 한 2800평 되는데 그곳을 장만하게 됐고 또 숭이감리교회 앞에 인천에서는 장안의 시장이라고 다 합니다. 거기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또 장만을 했고 또 금년 9월 달부터는 예산에 아니고 사교를 옆에 저희가 9,136평 산업단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11월 말이고 하면 중공을 하려고 그래요. 2,900평 되는데. 그래서 그 공장을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 하면은 제가 410평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제가 교만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제는 정말 반듯하게 잘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예수님하고 저한테 기도할 때요 꼭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도했어요. 저는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방 한 자리 살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라. 내가 그 전에 너한테 준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한테 한 이적을 하나님께서 이 증거가 되게끔 해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저 믿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방한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 그래도 30만 원인가 50만 원 월세를 내라고 했는데 제가 월세를 못 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여건인데 예수님께서 너한테 다시 기업을 일으켜줘가지고 축복을 주겠다. 많은 사람들한테 간식이 되게끔 해주겠다 하는데 그걸 믿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처럼 한 달에 1억 예상 1억 5천 순이익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건물을 저희들이 창건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냐면 교만하고 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했을 때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잘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은 때로는 대학교 시험을 본다 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시험을 못 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모든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은 대전에 대전고등학교 들어갔을 거예요. 대전은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근데 대전고등학교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대가 대전 상고를 했는데 대전 상고를 갔기 때문에 거기서 뭐냐면 또 야간으로 가서 또 검찰청에 근무하면서도 좋은 분들을 많이 사귀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됐거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구나. 그런데 97년대 IMF가 있었잖아요. 2년 전에 회사를 부도를 내게 했는데 97년도 IMF 때 나왔으면 회사 못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2년 전에 부도를 내게 하면서 면역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잘 모르시죠? 저희들은 뭐냐면 홈패션입니다. 나라 데코라고 우리 아들 이름이 한나라예요. 나라라고 해서 나라 데코. 인터넷에 나라 데코 하면은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나라 데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들은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리고 마트, 그 다음에 롯데 홈쇼핑, GS 홈쇼핑, 그 다음 저희 사업을 도매도 내고 또 판매도 하는데 그때 IMF 전에 했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 아까 좋은 관계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외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남신대 전국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 얘기를 가끔 해요. 당신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한 4년 전에 장로하면서 장로를 신청하고 있는데 한번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뭐가 이해가 안 가 했더니 여러 가지 자라오는 환경이나 집안이나 이걸 봤을 때 도저히 이 축복을 못 받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미시적 대통이라 그러니까 교회 예배 정도는 받지만 신앙생활 별로 안 하고 헌금한다고 하면 좀 못하게 했고 제가 교회 학교 열심히 하고 하면 못하게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저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하죠. 집사람 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한번 봐도 예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셨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기획을 이렇게 축복해 주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둘인데 아들 둘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마음도 없고 이렇게 외국에 다니고 제가 전 세계 어딜 다니더라도 회사에서 전화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각자는 자기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아니다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9시 55분이네요. 10시에 끝나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어나 외국에 약합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이 선교사에 계시고 선교 현장에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계신 여건에서 최대한 뭐냐면 회화 열심히 하시고 또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많이 사귀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좋은 분들 많이 사시고 사귀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 선교사님들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 때 친구가 돼주셔야 어느 정도 더 피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힘드시냐 그러면서 부모님 위해서도 기도해드리고 한 번 더 뼈아프게 격려해주면 부모님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최선을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계획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유엔 사무총장 얘기도 했지만 우리 강기로 총장께서 저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한 사장 할 때도 있고 동생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주로 이제 동생 할 때가 많은데 동생 두 가지만 하면 천직에 들어갈 때야 갈 건데 그랬어. 형 그게 뭔데? 했더니 동생은 영어 좀 가르쳐 왔었는데 영어가 좀 약해. 또 두 번째도 형 뭐야? 했더니 그래 사교체도 줄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 한다고 사교체도 못 주면 어떡해. 그리고 내 돈 그만 따. 그래.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의 일자를 안 하지만 그전에는 보수도 치면 제가 유엔 총장 돈 제가 다 땄거든요. 그래서 그 딴 시간에 영어 해야도 좀 하고 기본도 좀 하라고 하길래 제가 웃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최대한 열심히 회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좋은 친구도 사귀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제가 자란 환경 여건보다도 여러분들은 훨씬 더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전선거 나오고 남성계 전국연합 회장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성석 선생님도 그렇죠? 그러셨어요? 그럼 저기 김을진 목사님하고 그렇죠?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하시고 최선을 다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적, 외적을 갖추면서 하나님이 거하는 플러스 삶을 살 때 축복해 주신 걸 믿으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목사님도 나오시고 또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엔 총장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 훗날 2003년 우리 하늘비전 센터에서 8월 며칠이죠 오늘? 8월 7일이죠? 오늘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게 그렇게 아주 훌륭한 아주 리더가 나왔다.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은 제가 부족한 여건에서도 이 자리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겠다고 생각하시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시면 큰 축복이 많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